아니, 잠깐만요. 한국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럴 수가. 진짜 한국이라고 적혀 있네? 요청해 주신 대로 해드린 겁니다. 더 이상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나를 엿먹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영국 여자 조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다녀오면서 느끼게 된 환상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경험이었어요. 어째서 유럽은 한국을 참고하지 않는 것인지, 한국이 더 잘하는 것들을 단순히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인가? 라는 의문도 생겼던 경험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최근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남편과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머이고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삼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회사에 의뢰를 받아서 협업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때 대화도 잘 통하고 착한고 순한 매력에 빠져서 연애를 하게 되었죠. 저도 이제 30살이 넘어가고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의 남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결혼을 마음먹고 6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도 올리고 결혼식 다음날 미리 예약해둔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갔습니다. 저보다 남편이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고 잘하기도 하고요. 저는 즉흥적인 성격이라서 그렇게 계획 있게 하는 여행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지만 신혼여행이니만큼 짜릿하고 즉흥적인 것보다 미리 준비되고 안정적인 여행을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여행에 대한 모든 계획을 맡겼습니다. 남편도 신혼여행을 열심히 준비했고요. 하지만 공항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다소 빠듯하게 공항에 도착했는데 체크인 카운터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약했던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요. 저희는 분명히 어제 예약 확인 문자도 받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답답함에 목소리가 커졌고 저희 부부는 바로 블랙 컨슈머 취급을 받았어요. 한참 실랑이가 벌어졌고 항공사 사무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소비자들보다 직원들의 권리가 너무 높다 보니 정당하게 항의를 해도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취급을 받기도 하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문화입니다. 결국 항공사 사무실에서 더 높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저희는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생각했고 관련된 부분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엔지니어를 호출하더군요. 2시간이나 지나서 결국 엔지니어가 오더니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결국 알 수 없는 이유로 저희를 포함한 몇 팀들의 예약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사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는 출발한 뒤였죠. 너무 화가 났고 항공사에서는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여행도 아니고 신혼여행인데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죠. 항공사에서는 비행기표 환불과 더불어 미리 예약해둔 호텔들과 여행 상품들에 대한 취소 비용까지 다 지불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완전히 망쳤다는 생각에 더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사실 항공사에서 해주기로 했던 여행 비용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관대하게 베풀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나서야 항공사에서 새로운 비행기표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유럽의 잘못된 마인드입니다. 자신이 잘못해도 그 잘못을 일단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는 관대한 척하면서 베풀어주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말이죠. 참 피곤한 일이죠. 이렇게 난리를 치고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해야 받아야 될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항공사에서 제안해준 무료 비행기 티켓 제공이라는 보상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고 그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작위 즉흥여행을 생각했어요. 목적지도 정해놓지 않고 공항에 가서 당장 떠나는 비행기표를 달라고 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행이요. 평소에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여행이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런 식으로 떠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도 신혼여행이지만 그런 여행도 좋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럼 지금부터 가장 빨리 떠나는 비행기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항공사에서 발급해준 비행기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티켓의 목적지는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가봤자 유럽의 다른 나라 중 한 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정말 더 솔직한 마음으로 멈칫했던 게 사실이에요.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보기는 했고
최근에 영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국 음악이 서서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게 전부였거든요. 물론 저도 BTS를 알기는 하지만 그들의 팬도 아니고 그냥 그 정도의 지식밖에 없던 나라예요. 내가 가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에 도착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유럽의 다양한 나라들을 여행했던 저희 부부는 한국의 첫인상을 보고 기대가 되었거든요. 유럽에서도 각 나라들의 국제공항을 다녀보면 그 나라의 첫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공항을 어떻게 건축했냐,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놨냐를 보면 대략적으로 사이즈가 나오니까요. 한국은 제가 가봤던 나라 중에 가장 첫인상이 좋았어요. 하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하고 나니 계획 없이 왔던 여행이라서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앞에 깜깜했습니다. 둘 다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남편 친구가 예전에 한국을 다녀왔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전화해보라고 했고 그 친구는 다행히도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지금 상황을 설명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그 친구가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한국에 온 게 그렇게 웃을 일인가 싶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한국에 가게 된 것은 일단 축하할 일이지만 신혼여행을 그런 식으로 가다니 웃지 않을 수 없지 않냐며 웃은 거라고 하더군요. 순간 불안했던 마음이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이니까 마음 편하게 여행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공항 건물 내부에 서울로 가는 버스 티켓을 살 수 있는 창구가 보일 것이고 거기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해도 좋을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렇게 공항에서 버스 티켓을 사고 서울로 가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표에 적힌 플랫폼 번호나 안내지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처음 오는 사람도 쉽게 공항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타서 긴장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고 나란히 앉은 저희 오른쪽에 혼자 앉아 있는 젊은 한국인 여성이 영어를 쓰는 저희 말을 듣더니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 한국인 여자는 참견하려는 건 아닌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무런 계획 없이 한국에 온 게 맞냐고 묻더군요. 저랑 남편은 그동안 영국과 유럽에서의 경험에 빗대어 이 여자는 외국인을 상대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길거리 영업사원이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현란한 말솜씨와 바가지 요금을 곁들여서 먹고 사는 사람 같은 것 말이죠. 저희는 그래도 그녀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녀의 영업에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었기에 이것저것 한국에 대한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 말들에 빠져들었고 한국 여행에 대한 방향성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등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긴 대화를 했지만 그녀는 저희 부부에게 여행 상품을 판매하려는 듯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녀가 정말 순수하게 저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대화를 걸어주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젊은 한국인 여성분에게 사실 처음에는 당신이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젊은 한국인 여자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깔깔 웃으며 자기도 유럽에 여행을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영업을 당한 적이 있는데 오해하셨을 수도 있겠다며 한국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없으며 앞으로 한국을 여행하다 보면 한국인들이 선의로 다가오는 일을 경험할 텐데 그 사람들은 전부 돈을 노리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기 위해 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 나가면 선의인 줄 알고 현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가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와 남편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유럽인을 대표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그럴 필요 없다며 어딜 가나 나쁜 사람이 있는 법이고 자기는 이제 그런 것에 상처받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나중에 영국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한국인들을 보면 그때 한번 나서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상냥한 말투는 너무나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길거리 영업사원들이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행위를 보면 꼭 도와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공항과 더불어 처음 만난 한국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받으며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만이 선진국이고 유럽 사람들만이 신사인 줄 알았는데 직접 경험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좁았구나 생각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여행은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요. 서울에 도착해서 그녀가 알려준 대로 괜찮은 호텔을 추천받아서 숙소를 잡았습니다. 저렴하고 위치도 좋고 깨끗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호텔 리뷰들은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어디를 가든지 한 번씩 살펴보고 예약을 하면 실패하지 않은 거라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스스로 한국에서 호텔을 잡을 때 도움이 될 법한 좋은 이야기들이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의 밤 시간이었는데 저희는 너무나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분명히 밤인데 사람들은 나처럼 매우 활기찬 모습이었고 온갖 조명들로 길거리는 화려했습니다. 게다가 아주 높게 솟은 빌딩 숲 사이에서 저희는 위압감도 느꼈어요. 영국의 밤거리는 술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가로등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술집들도 밝은 조명보다 어둡고 음침한 느낌을 연출하는 것과 비교해서 한국 사람들이 꾸며놓은 밤거리는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 와봤던 남편의 친구가 그냥 더 설명할 것 없고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에 빠져들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호텔에 짐을 풀어놓고 밤거리를 끊임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높은 건물들을 구경하며 옆으로 고개를 막 돌리며 길거리를 걷다가 그만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를 못 보고 차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넘어지고 말았고 남편은 저보다 조금 뒤에 있어서 차와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부딪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을 테죠. 저는 바로 일어날 수는 있었지만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그런지 손목에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내려서 매우 당황한 표정이었고요. 저와 남편에게 연신 사과하며 병원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자며 차에 타라는 의미는 알았으나 정말 이 차를 타도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한국의 실정을 모르는 상황임을 눈치채고 병원으로 데려다준 비용을 요구하면서 그 비용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 병원비 지불을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놀랍게도 유럽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사기극이죠. 사고를 내놓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때문에 그 차에 타도 되나 매우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버스에서 만났던 젊은 한국인 여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선의를 베풀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말이요. 역시나 저희의 우려와는 달리 50대로 보이는 신사다운 한국인 운전자는 연신 미안해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다친 데 없는지 살펴보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요. 기본적인 영어 단어를 나열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통이 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사실 제가 앞도 안 보고 막 뛰어들었던 상황 같아서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주시니 너무나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탑승한 지 10분도 안 되었던 것 같은데 병원이 보이더군요. 못해도 30분은 가야 될 줄 알았는데 바로 앞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손목을 여기저기 만져보시고 엑스레이 촬영도 마쳤습니다. 뼈는 이상 없고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원하면 붕대를 해줄 수 있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병원비를 자신이 다 지불하겠다며 카드를 꺼내들고 수납창고로 갔습니다. 저는 그 점자는 한국인 신사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내가 급하게 뛰어든 것이고 솔직히 내 잘못이 없을 수는 없다. 차량이 살짝 찌그러진 것 같은데 비싼 병원비는 그냥 내 스스로 해결할 테니 차 수리만 직접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신사는 손사래를 치며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병원비도 비싸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신사라고 잘못 알려진 영국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손익을 따져서 행동할 텐데 진정한 한국의 신사분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호텔까지 태워다 주셨고 한국 여행 중이라고 말했더니 여행 중에 이런 일을 당해서 더 미안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시더군요. 혹시라도 나중에 아프면 사후 처리를 약속한다며 명함도 주셨지만 저희는 한국인 신사분께 더 이상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만이 오직 선진국이고 안전한 곳이고 사람들도 신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은 정말 틀린 생각이었죠. 한국에 온 지 하루 만에 저희는 많은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병원에 갔던 것도 그래요. 별다른 대기 없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정말 모든 것이 빠르게 끝났어요. 영국이나 유럽이었다면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잖아요. 어째서 한국의 시스템이 유럽보다 더 잘 되어 있는지 영문을 알 수는 없었지만 너무나 편리함을 느끼게 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으로의 신혼여행에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온 첫날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한국을 돌아다니며 봤던 것들에 대해서 더 글을 써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